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아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NS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차기 한국 대사로 누가 오느냐? 그 3명의 후보군이 지금 SNS를 완전히 강타하고 있는데 그 3명의 후보군이 왜 이렇게 강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주한미국 대사 충격적인 후보군입니다. 큰일 났다. 보겠습니다. 자, 인간 도널드 트럼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이재명이 아닌가. 겁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나 라는 건데, 이재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빵을 때렸어요. 선빵이 뭐냐? 자, 이 대통령 방미 특사에 김종인 전 민주 국힘 비대위원장 내정이라고 하는 보도가 쫙 나왔죠. 그런데 김종인은 과거 SNS를 통해서 장문의 글을 적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깠던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과거 SNS 절대 삭제하지 마. 우린 다 찾아낸다. SNS를 통해서 미국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 미국 비자 안 줘. 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이 뭐라고 적었었냐? 팬덤 정치의 교훈. 그러니까 트럼프는 팬덤 정치한 사람이지 올바른 정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폭동을 선동한 내란 혐의, 그러니까 의회 폭동, 그거 트럼프가 혐의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 그리고 퇴임 과정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유행처럼 번진 팬클럽 정치,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동 정치. 이거 근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동 정치, 팬클럽 정치, 이거 이재명인데, 그리고 우민 정치, 이거 완전 이재명인데, 그리고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인 정치, 광은 바로 미칠 광자, 그리고 이는 사람인 자, 미친 사람이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대비 특사로 보낸다? 만나주겠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젊을 때부터 이게 생활 신조였어요. If they screw you,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쪼면, 공격하면 screw them back 10 times as hard. 그러니까 10배로 갚아줘라. 우리 이런 말 있죠. 은혜는 2배, 원수는 10배, 이런 말 있죠. 딱 그겁니다. 그래서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했어? 난 나한테 10배야. 이렇게 되는 선방을 날린 겁니다. 아마 10배의 강펀치를 맞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주한 미국 대사 펀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 1월 7일 이후 6개월 넘게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왜 임명이 지연됐을까? 자, 일단 지금 현재 조셉 윤 대리 대사가 미국 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셉 윤은 말 그대로 대리 대사, 대리자를 왜 못 떼냐? 조셉 윤은 전 말레이시아 대사도 하고 하니까 급은 좀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제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까지 임명을 안 할까? 미국의 중요 동맹국 중에서 대사를 임명 안 하는 데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왜 안 하냐? 일단 대선, 6월 3일 대선에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하기 전에 갑자기 그것도 이제 일정 잡혀서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면 이 정부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아주 괜찮죠. 그래서 좋은 사람 임명할 것이고, 자, 그런데 또 탄핵이 되어 이랬어. 그리고 6월 3일에 대선을 한다 그래. 그러면 결과 보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이런 사람, 반대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런 사람, 이제 이걸 하려고 지연시켰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정확한 바로 이 사람이라는 후보군이 나올 때가 되었죠.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모스탄 대사는 현재 고든창 변호사 등과 함께 차기 주한 미국 대사 3인의 후보로 통보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가서 모스탄 대사하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왜냐, 모스탄 대사가 한국 서울 출생이고 그리고 한국말도 꽤 잘해요. 이민 1.5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하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후보로 통보받고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최종 3인, 이 최종 3인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현 리버티대 학장이에요.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 CPEC 이사죠. 그리고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지역의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낙선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3인이다 라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SNS에 이 정도는 쭉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이고 어떤 말들을 했고, 이 사람들이 대사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따로따로 분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일단 누가 와도 이재명에게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스탄 어떤 인물이냐. 모스탄은 1971년 서울 출생입니다. 한국계 이민 1.5세대예요. 어릴 때 미국 이민 갔습니다. 부모가 따라간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나무 위키에 보면 7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 위키에 보면 71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스탄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몇 년생이에요? 물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영문 위키의 1971년생을 제가 여기 땄습니다. 그런데 한글 나무 위키에는 74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명은 단현명.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했고요. 현재 리버티 대학교, 뭐 학교 이름도 좋네요. 자유대학교 로스쿨 학장인데, 현 국제선거 감시단 일원이고, 전 노던 일리노이대 법학과 교수였고,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트럼프 1기 때 형사사법대사로 활약하면서 트럼프를 자문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프로필이고, 이 사람이 최근에 정말 쇼킹한 그런 발언을 했죠. 바로 부정선거, 한국에 있었던 그 6.3 대선 부정선거를 미국에서 쭉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12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이 가운데 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동시에 매우 부패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입법부가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지 않나? 무죄가 확정되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조차 형법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불법적으로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느려지거나 아예 기각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완전히 지금 범죄 덩어리다.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부역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글을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 연설문 전체를 그냥 직역했어요. 직역. 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완전히 직역했습니다. 의외가 없어요. 완전 직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정말 센세이션한 말이었죠. 우리가 다들 SNS에서 또는 친구들 만나면 야, 이재명이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소년이 왜 갔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했던 그 내용을 차마 우리는 그걸 대놓고 못했는데 이 모스탄 대사는 대놓고 해버렸습니다.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보도들도 있다.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에 한 소녀를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재명 수험표 뭐 나오고 하는데 그 수험표 입고 있는 옷이 소년원 단복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 뭐 또 그 좌파 측에서는 이 모스탄을 고발한다 뭐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한국 대사로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러면 주겠습니까? 이재명 한성격 한 사람인데 드럼통에 집어넣지는 못할 망정 아그레망을 준다고? 난 못 줘. 넌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내가 보낸 나의 전권 특사를 아그레망을 안 줘?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는 완전히 한미관계, 한미동맹 완전히 파탄되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아그레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하죠. 정말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든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고든창은 아버지가 중국계, 이제 어머니가 미국인이었어요. 1951년 뉴저지 출신이고 코넬 대학교 법학 박사이면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보수주의 행동 CPEC 이사고 현재 폭스뉴스 칼럼니스트예요. 전 CIA 국방부 국무부 정책 자문을 했고 전 상하이 홍콩 로펌 금융회사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 고든창은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부드득 갈고 있습니다. 이 고든창이 SNS를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하는데 이 고든창 SNS를 보면 80%가 중국을 까고 공산주의를 까고 하는 거기에 할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든창이 한국 관련해서 최근 며칠간만 무슨 말들을 SNS를 통해서 했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7월 9일 날 신은 한국의 애국자들을 지켜보시고 사회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8일 이제 윤 대통령을 구속시켰어요. 이때 이재명은 윤석열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고 또 그때 7월 8일 애국국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붙잡으라. 이재명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붙잡아라. 내가 간다. 이 말 아니겠냐라는 거죠. 7월 4일 미국인들은 방금 독립기념일을 축하했다. 곧 한국인들도 이재명으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싸우라. 한국의 애국자들이여. 자유를 위해 싸우라. 또 같은 7월 4일 도둑질을 멈춰라. 이재명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하라. 새 대선을 치르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든창이 만약에 한국에 왔다? 또 아그레망 주겠습니까? 아그레망. 와. 아그레망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런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뭐 성명, 생년, 인적사항 적고 이력서 적고 해서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안 돼. 하면 이제 리젝트 되면 그 사람 끝나는 거고 오케이 하면 아그레망 주는 겁니다. 근데 통상 미국이 보내면 다 주죠. 그런데 이재명은 안 줄 수가 있어요. 안 주면 또 역시나 한미관계 파탄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또 주면 네 어마어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고든창에 대해서 C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고든창 나하고 똑같다.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뭐 딱 일체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그레망을 안 줘? 감히? 해서 엄청난 보복이 들어올 테고 또 주면 또 중국에 쉐쉐하는 이재명을 중국으로부터 떼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왜?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이재명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중국에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잠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죠.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새 대선을 치르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부정선거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사, 서울 주재 미국 대사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두 분이 정말 완전히 청양고추, 땡초 같은 완전히 슈퍼 울트라 매운맛이고 이 사람은 약간 매운맛.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미셸 스틸, 여기도 이제 한국명은 박은주 씨인데 서울에서 출생했어요. 1955년 서울 출생, 한국계 1.5세대 이민자입니다. 전 캘리포니아 45구, 그러니까 연방의원, 하원의원을 했는데 2020년에서 2022년 이 2년 동안 하원의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22년도에 또 낙선하고 24년도에 낙선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아시아계 및 태평양 도서주민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전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들었냐? 이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을 할 때 이것도 선출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렌지 카운티에 온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에 한국 교포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민주당 계열들은 이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관료들이 안 나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안 나갔는데 이 미셸 스틸만 공직자로서는 나간 겁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좋아 해서 이제 공천 주고 그리고 하원의원에 당선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1월 그리고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국에 이 미셸 스틸이 대사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이 쫙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채널을 통해서 심층 분석을 그때 미셸 스틸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탄핵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리고 탄핵이 가결돼 버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자, 이 미셸 스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부모님이 북한에 있다가 그 6.25 때 월남한 분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이 사람의 선거를 도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로부터 용감하게 탈출한 그녀는 의회에서 그 투지를 발휘하며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 맞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최고의 애국자다 라고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뭐 사진 보이죠? 이게 바로 24년 초에 전 의원 자격으로 미 의회에서 우리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 나오는 건국전쟁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미 의회에 상영하는 이 스폰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국심 넘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앞의 모스탄 그리고 고든창 이 두 분에 비해서는 덜 매운 맛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에게는 그 누가 와도 치명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모스탄, 고든창 이 두 명이 온다면 정말 이재명은 앞으로 생애 최악의 그런 정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 임기를 마칠 수 없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탄 대사, 고든창 대사. 딱 착착 달라붙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